그래서 뭐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좀 어설프긴 한데요. 예, 그래도 이제 좋은 내용이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블록체인이 한때 엄청나게 블록체인이 뜬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열풍이었죠. 떴죠. 맞습니다. 예. 사실 블록체인이 떴다기보다는 네.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인 예. 일종의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굉장히 큰 네. 화제가 됐었고 열풍을 일으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인지 투자인지 네. 그럴지 음. 그런 것까지 이제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규제까지 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블록체인도 많이 알려졌었죠. 예. 네네. 그 규제는 어떻게 좀 풀렸나요? 지금 사실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네. 규제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법무부나 이제 금융위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법이 아닌 형태로 이제 규제를 한 거라서요. 네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업체나 이런 곳에서 좀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좀 무리한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뒤로 좀 규제가 들어오는 약간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병풀 선생님, 네, 저희 스튜디오가 오늘 바뀌었고요. 여기가 바로 메디블록을 하는 회사의 현장에 좀 와 있고요. 여기 계신 분은 의사 출신이면서 블록체인 네, 1세대 메디블록의 이은솔 대표입니다. 네, 오늘 소개를 안 오늘 해가지고요. 질문 네. 내용이 네네. 뭐 꼭 메디컬 블록체인에 한정되지 않아도 상관없죠. 네네. 예. 아니 소개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소개를 안 해주시면 다들 궁금해요. 이은솔 대표님을 그러고 네. 양력을 사실 오늘 두 분 모시려고 했다가 아. 이제 이은솔 대표님 오셨는데 네네. 이분은 이제 서울과학고를 졸업하시고 보통 고등학교 소개를 안 하는데 아, 네네. 이분이 고등학교 때 큰 상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 그 누구나 다 주는 상 아닌가요? 고교 시절에 아, 예, 네네. 그래서 굳이 아. 서울과학고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주업이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네. 아, 네. 네네. 특히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이제 음.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을 한 일종의 이제 경시대회 나가는 게 약간 취미 생활이어가지고 예. 그때 운 좋게 저런 상까지 좀 받을 수 있어서 제2 안철수 아니 네. 아니 뭐 아니, 거의 취미도 뭐, 다양한데 네. 뭐 경시대회 나가는 게 취미라고 그러니까 네, 좀 네. 약간 아, 생경하게 들리는데 아니 약간 그쪽으로 가지 왜요? 여쭤봤는데 의대에서 와가지고 부모님의 사정 아 부모님이 또 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의대를 응? 부모님의 그건 한이셨습니다. 한 아, 네네. 네, 사실 지금 같은 네, 시대에는 네. 지금 정말 엔지니어가 대접받는 시절이 됐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엔지니어 출신이신데 네네. 또 부모님 세대 때는 부모님은 의대 가지 못하게 또 한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야, 이런 말 하면 사실 뭐 이 세 분 다 의사라서 네. 이거 뭐 남일 걷진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한. 이현우 왜 의대를 가셨나요? 저희 집안에는 제가 의사 1호입니다. 아, 1호입니까? 아, 저희는 전부 문과 아니면 뭐 그 정치외교 쪽에 저도 이씨 집안에서 네. 이렇게 다 문과 체질인데 네. 제가 1호입니다. 저도. 네, 이 집안에서. 문과적 특성 있는 사람이 하기가 그래도 괜찮은 이과가 의사 공부예요. 좀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네. 여기 이씨 집안이시죠. 아 그러네요. 오. 그렇네요. 야, 이시분이 어. 의사가 3명이 모였습니다. 네네. 야 그러면서 또 다양한 길을 또 채팅이 가는 되긴 하는 건가요 지금?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한양대학교를 나오셨죠? 예, 한양대학교를 네? 그리고 나왔습니다. 석사는 울산대학교에서 하시고 예. 박사도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의공학 박사를 하셨네요. 의대에 있나요? 예,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아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었습니다. 네. 전문의는 아산병을 예, 따셨는데 그러니까 아산병원이랑 연계돼 있는 울산대학교에서 석사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공학 박사를 들어간 상태로 지금 사실 휴학 중입니다. 네. 예, 회사를 하다 보니까 바빠져가지고 그래요. 계속 하기 네. 쉽지 않더라고요. 뭐 올 초에 이렇게 벌써 웰컴을 타셔서 우리 이진환 선생 프로에 한번 등장을 하셨고 네네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강남에 장면에 안 잡힌 것 같기도 한데 네, 장면 딴 3을 하우스, 보여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예, 나옵니다. 오늘 방송하는 장소는 이제 그
자, 이 건물이 아니고 체인스 네, 아카데미, 그 블록체인 골목에. 아카데미. 네. 예, 저 건물 근처에 있는 건물입니다. 근처에 있는 어, 건물입니다. 회사 바로 근처에 네. 있습니까? 예. 오, 예. 네네. 파라다스 빌딩인가요? 인터컨티넨탈 저기 보이는 예 음. 가운데 보이는 게 파르나스 빌딩이고 네. 왼쪽에는 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는 대표님 회사는 어디 있어요? 아, 예.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체인스 아카데미 네. 건물이고 저희 회사는 지금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습니다. 강남구청. 예, 최근까지 역삼역에 있다가 네. 회사가 뭐 작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좀 옮길 수밖에 없어서 음. 최근에 강남구청역 인근으로 이사 갔습니다. 최근에 좀 확장해서 이전하신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설립된 지 한 2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네. 그동안 한 6번 정도 회사를 옮겼습니다. 위치를. 와. 이게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다른 규모의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은근히 자랑이시네요. 예, 은근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원래 네. 공동 창업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같이 하세요? 예,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고우균 대표가 있습니다. 네. 저기 고우균 대표, 공동대표로 체제로 저희 회사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가 전남대학교 병원이랑 이제 MOU를 했었는데 그 시절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하고도 하시고 또 연세대학교도 하시고 그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야, 엄청난. 엄청 잘 나가시네. 아닙니다. 빨리 우리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너무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많이 늦었죠 지금. 항상 늦었다 할 때가. 예. 네. 그러다 자체 블록체인 옛날에는 처음 시작할 때 퀀텀 베이스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맞죠? 예. 교수님 정확하십니다. 네. 근데 어떻게 또 자체로 이거 바꾸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올해 작년이죠 이제 2019년이 작년인데 네. 작년에 메인넷을 출시했었고 예. 이렇게 메인넷을 출시하기 전까지 네. 처음엔 퀀텀 기반으로 발행을 했다가 네. 이게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이제 거래소에서 퀀텀을 지원하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원래 발행했던 토큰을 반반을 좀 나눠가지고 반은 퀀텀 지원, 반은 이더리움 지원으로 갔다가 이번에 작년에 그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네. 그 퀀텀 기반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을 모두 저희 자체 메인넷 기반으로 이제 다시 바꿨습니다. 저 이 선생님 좀 이렇게 통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통역이 이게 보통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처음에는 퀀텀 기반으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퀀텀 기반요? 네. 퀀텀 기반입니다. 예. 퀀텀에서 돌아가는 뭐, 그렇게 뭔지 설명을 해야 모르겠어요. 되나? 예. 그 코인이 하나의 그 일종의 그냥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플랫폼이잖아요. 보시면 돼요. 예, 예. 이더리움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그렇죠. 잘 알려진 예. 플랫폼인데 얘긴 들었습니다. 예. 퀀텀은 사실은 이더리움하고 네. 비트코인의 장점을 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플랫폼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더리움보다 훨씬 좀 어떻게 부를까 좀 덜 알려지고 거래소에서 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좀 더 많은 곳에서 지원하는 이더리움 기반이 사실 사람들이 사용하기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처음에 퀀텀 기반으로만 내놨다가 그 다음에 კვ텀 기반, 이더리움 기반 이렇게 양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자체적인 메인넷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이렇게 채팅창이 없냐? 이렇게. 예. 이게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뜹니다. 예, 네. 예, 예. 지금 다들 열심히 네.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말하자면 이제 블록체인망을 구축을 하신 건데 플랫폼을. 맞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좀 노리는 장점이 있어서 그러셨겠죠? 그 어려운 일을 하신 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계, 네.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요. 기존의 블록체인을 써서 하기에는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이런 것들을 써서 저희가 의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한 건 사용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비용, 뭐 10,000원, 100,000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송금 목적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송금 목적 뭐 1,000,000원 송금하는데 10,000원을 쓴다 이런 거는 말이 되는데 의료기록 하나 기록하기 위해서 10,000원을 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좀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게 가는 것보다 일단 블록체인에 대한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갖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진작에 좀 그러시지. 그래서 물론 이제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네, 잘 보이나? 네. 혹시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요. 그럼 이걸로 가겠습니다. 좀맨 마지막에 오늘 보내주신 예. 파일은 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여기. 이게 사실 블록체인 자체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어서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냥 특징을 말씀드리는 게 네.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요. 네네. 제가 좀 요약한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여기 왼쪽에 있는 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은행이 있으면 그죠? 예, 이 지점 은행이 있고 우리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이 있고 그래서 중앙집중시 그런 개념을 바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IT 시스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프리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음. 아프리카 서버에 저희가 접속을 하고 그럼 그쪽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 그럼 아프리카 참여자들은 거기로부터 또 방송을 받아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구글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뭐 다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런 게 일반적인 구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에 있는 게 바로 일반적 구조인데 그죠? 예, 지금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이런 일반형 구조이고 네네. 굉장히 가격이 싸고 네네. 또 서비스 만들기도 쉽고 좋은 모델입니다. 네네.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사고를 쳤죠. 환자가 아니라 개인의 그렇죠. 데이터를 네. 대량으로 유출한다든지 그래서 네네. 미국 청문회까지 맞습니다. 나왔죠. 음. 혹시 중앙 집권식이 되다 보니 그쪽에 네. 하나 해커가 막 들어가지고 그죠? 뭘 하나 뚫어버리면 많은 정보가 그냥 그 한꺼번에 다 소실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죠? 예, 한 번에 해킹된 많은 데이터 유출도 되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뭐 트럼프 진영으로 넘겨줘서 선거에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럼 이런 일도 그런 일도 있었죠. 있었어요? 예. 예. 오. 그 트럼프 진영으로 남겨졌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건데 음. 또 의료 쪽에서는 네네. 싱가포르에 작년에 네. 대량으로 의료 데이터 해킹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짜 싱가포르에서요? 예, 오. 작년 이제 재작년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싱가포르는 이제 여러 병원들에 있는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고 네네. 그리고 거기 있는 모여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 싱가포르의 총리의 데이터를 해킹을 하고 싶어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오. 아마 뭐 야당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조심하셔야 돼. 예, 누군가 해킹하고 싶어했고 네. 그래서 총리 데이터를 해킹을 했더니 네. 7개 병원에 있는 150만 명 데이터가 한꺼번에 해킹이 되겠습니다. 와. 딸려왔네. 엄청나네. 딸려온 거죠. 네네. 싱가포르 인구가 4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해킹이 된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데이터? 그 데이터 이제 유출이 되고 음.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수습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고요. 음. 다만 그런 사건이 근데 싱가포르뿐만은 아니라 뭐 미국에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는 리포트를 발표하더라고요. 몇 개 병원에서 뭐 몇 천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이 됐는지 그 해 그런 게 매년 발표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네, 그죠? 개인 정보가 그렇게 한꺼번에 다 저장되다 보니 이게 한 사람만 틀 거 갖다가 욕심 생기네. 다른 사람도 다 틀어.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블록체인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근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또 좀 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왼쪽에 이제 중앙화된 모델은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네. 오른쪽에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탈중앙화된 모델 예, 이런 탈중앙화된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중앙화된 모델이 위험하지만 그래도 쓰는 이유는 우리는 거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없애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네. 근데 이제 중앙화가 안 되면 이제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은 시큐리티가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우려 입장에서 보면 시큐리티보다는 무결성,
인테그리티가 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 환자들을 외래에서 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저쪽 병원에서 찍은 MRI를 인정을 하려고 해서 또 찍냐? 찍은 CT 가는 병원마다 왜 다시 찍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풍선이 뜨는 걸 보니까 여기 채팅창이 돌아가는데요. 네. 이 사실은 그 데이터의 인테그리티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의료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뭐 정치인, 유명한 시장님라든지 문제도 그 사람 척추 MRI가 맞냐 틀리냐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이거 그때 블록체인으로 잘 확실하게 해놨으면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게 아닌가요? 그죠? 예. 예. 자, 저는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까 이제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자기가 CT나 MRI 이 사진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이제 이슈가 바로 이 데이터를 갖다 외부에다가 기록에 올려가지고 각각 있는 병원들이 그 데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그러죠? 외부 저장 장치. 아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하는 게 굉장히 또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굳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CD나 이런 걸 가지고 갈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보라고 하면 되지 거기에는 않습니까? 분명히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 네네. 바로 그 데이터가 바로 이 사람 것이다 하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의사들이 진단사상 못 아니 해요. 병원이 뭐 속이겠습니까? 그 영상을 다 올리면 그게 그 병원에서 올렸으면 신뢰도가 아니 그러니까 높은 거죠. 내가 환자의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이 MRI가 내가 좀 이제 뇌 MRI가 네네. 이 환자에게 확실하다고 프루브가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믿고 진단서를 끊어주고 뭐 수술도 아니 하고 그 서울대병원이 그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지금 두 분 다 되게 네. 중요한 네.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네. 병원은 저희가 거짓말하지 않고 또 믿을 수 있다라고 네네. 사실 보통 가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개인이 받거나 아니면 개인이 또 제3자에게 넘겨줬을 때 예. 개인은 그 데이터를 중간에 조작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개인이 제3자한테 넘겨주면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개인에게 준 데이터 그리고 개인이 제3자에게 넘겨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무결성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이 아니, 데이터가 네네. 병원에서 발생한 데이터랑 동일한 데이터고 네네. 그리고 변조되지 않았다. 이거를 입증을 해야만 뭐 이걸 보험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를 연구로 사용한다든지 징병용 병사용 진단서 네. 끊는다든지 이게 다. 그러면 CT, MRI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딱지가? 비슷합니다. 딱지가 붙어야지 뭐 이 딱지가 말 띄어지는 순간 뭐가 훔쳐갔다 뭐 그런 표시가 있나 보죠? 정확한 거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CT랑 MRI에 일종의 딱지를 붙이는 느낌이고 그럼 그런데 CT랑 MRI에 딱지를 붙은 데이터를 그 딱지까지 수정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까지 또 뭐 조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딱지를 CT나 MRI 데이터에 바로 붙이지 않고 그 딱지는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여기 지금 조금 화면이 짜인 것 같은데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블록체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가역성인데요. 비가역성요. 네. 예, 이 비가역성인데 네네. 이 비가역성 특징은 한번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특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딱지를 저기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조작하는 순간 이게 조작된 걸 알게 되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해시라고 설명을 예, 더 맞습니다. 예. 네네. 그 해시 값을 네. 그 딱지에 해당하는 해시 값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원 데이터는 병원에서 그냥 환자한테 주고요. 네. 그러면 제3자가 나중에 데이터를 받았을 때 네네. 그 데이터랑 그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딱지 그 해시 값을 비교해 가지고 네. 이거는 이 데이터에 대한 딱지네 해시 값이네 또는 이 해시 값하고 이 데이터랑 다른데 이거를 보고 중간에 누가 데이터를 위조했구나 변조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는 다른 데 큰 저장소에 있고 그 데이터의 해시값만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예. 거죠. 예. 조금 더 보통 저희가 이제 개인 건강 기록을 만들 때는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환자한테 바로 넘겨주고
다른 좀 별도의 큰 저장소는 잘 쓰지 않는 형태로 요즘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앱에다가 스마트폰 앱에다가 사진을 저장을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 앱에 사진을 저장하듯이 스마트폰 앱에다가 건강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의료 데이터, 건강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사진 데이터처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데이터를 바로 받아오고 그 대신 다른 저장소 이런 거 쓰지 않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엣지단에다가 저장하는 겁니까 그게? 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 그 엣지단에 있는 것의 무결성은 누가 보장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보장을 한다. 개인이 자기가 쓸 때는 사실 그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난 병원에서 바로 받아왔고 이거를 변조했냐 안 했냐는 내가 책임을 지는데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 때 뭐 보험사로 보내든지 제약사로 보내든지 그럴 때 그 무결성 증명을 블록체인으로 받는다. 또는 병원으로 사실 보낼 수도 있겠죠.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진본 증명은 블록체인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본 증명. 네. 야,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네. 그 데이터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로 가지고 뭔가 증명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서 그냥 받은 데이터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비즈니스 맞습니다. 모델은 네. 어떻게 나와요? 그 블록, 그 메디 블록에서 네. 만든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에 있는 그 앱으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메디블록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이드 일을 하는데요. 예. 하나는 환자 사이드 일을 하고 하나는 병원 사이드 일을 합니다. 우선은 그 환자 사이드가 제일 궁금해요. 맞습니다. 네. 병원 사이드는 사실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하고 저희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환자 사이드는 그럼 이걸로 환자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출시한 서비스는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예. 지금 네네. 삼성병원 다니고 있는 네네. 환자분들, 네네. 삼성병원 다니고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 이쪽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메디패스라고 검색을 하면 메디패스. 예, 메디패스. 패스. 한글인가요? 메디패스 한글이고 뭐 영어로는 MEDIPASS입니다. 예.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삼성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진료 영수증이 앱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삼성화재에다가 지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손보험 청구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마 잘 아실 텐데 뭐 각종 뭐 검사 자료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맞습니다. 되게 다른 귀찮죠. 생명사는 안 네. 돼요? 꼭 삼성생명만 됩니까? 아 지금 삼성화재만 되고 있고 삼성화재만, 네. 다른 보험사들 조금씩 하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이고 아마 올해 한 상반기에 한 두세 개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병원도 삼성병원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대병원은 기록 조회까지 되고요. 조금 있으면 청구까지 될 거고 그 외에 다른 병원들도 지금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굳이 뭔가 기존처럼 뭔가를 가지고 가서 뭔가 제출하고 그런 과정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보통 의무기록 사본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에서 받아서 종이 문서로 받아서 네네. 그거를 보험사에다가 직접 보내거나 아니면 그거를 또 사진을 찍어서 뭐 앱으로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메디패스 앱 같은 경우에는 메디패스 앱으로 병원 데이터가 바로 날라오고 전자문서 형태로 그거를 바로 또 보험사에 보낼 수 있게 하고 보험사에서는 환자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지만 이걸 진본증명을 블록체인 통해서 할 수 있으므로 이거를 믿고 실손보험 청구를 받아주고 그래서 1시간 내로 그 보험비가 입금이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군요. 예. 그 어떤 서비스보다도 음. 신속하게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좋겠습니다. 메디블록은 뭐 어디서 돈을 버나요? 그 사이단에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그러면 그 유저한 그 앱을 통해서 뭐 어떤 환자를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또 그 중간에 수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좀 하고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받나요? 예, 사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통해서 또 보험사로 데이터가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 저희가 일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데이터 양에 대해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지나요? 예, 약간 그 서류량이나 이런 것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환자 사이드 서비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 청구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은 네. 병원에 예약하거나 어. 예약 대기 알림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있는 기록 조회하고 그거 바탕으로 뭔가 만성병 서비스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되게 원하시거든요. 그런 서비스도 이제 앞으로 오픈할 예정이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 자기 건강 기록 받으면 네네. 이거를 또 이제 나중에는 다른 병원에 보낸다든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신분 증명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조금씩 늘려가고 아니 근데 그 의료 정보를 병원에서 줍니까? 그걸?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네. 의료기관이 환자한테 데이터를 준다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달라고도 안 했어요. 네. 그냥 어린이들 네. 병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음. 내 정보는 내가 다 다운받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병에 또 활용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중복 검사, 중복 처방 이런 거 다 방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특히 환자분들의 네네. 스마트폰이 생겨난 다음에 환자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뭐 사진관에서 보통 뭐 필름 가지고 있고 그 사진관을 통해서만 사진 인화가 되고 이랬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생기고 자기 스마트폰으로 모두 사진을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 데이터도 내가 왜 안 받고 있지 이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병원들에서는 환자한테 이게 주는 게 맞나?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요즘은 많은 대형 병원들 잘 아시겠지만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 다 환자한테 기록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들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병원들하고 함께 일하자고 얘기했을 때도 기꺼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에슬로우님이 블록체인은 무슨 금융 이런 쪽만 활용하는 걸로 지금 생각했다고 이렇게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야, 그러니까 의료 쪽이 이제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근접해 있네요, 그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막 응용이 거의 네. 네, 상황입니다. 그 앞으로 점점 이제 그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활용도가 점점 넓어지지 않겠어요? 의료 쪽도? 단순히 이제 개인 자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보험, 실손 이런 청구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상으로 뭔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해보니까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블록체인의 역할이 크다라고 좀 보는 파트가 어떤 거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지금 의료계에서 아까 제가 일종의 개인 건강 기록, 네네. 개인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좀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마약 유통이나 마약 유통 장부 네. 같은 거 관리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그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나라들 보면 가짜 약이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약을아요? 한 30%, 화장실 가서 많이 보시죠.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전체 약 돌아다니는 유통량 중에. 그렇게까지요. 예, 예. 주로 그러니까, 이제 저개발 국가나 이런데 많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네. 제가 잘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개발에 많이 가셔가지고 많이 좋아하셨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아그라가 가장 또 파퓰러한 네. 아이템 중에 하나고. 예. 실제로 그 약국에 가면요, 그런 약들을 다가 이제 이게 들어온 거랑 나간 거랑 다 일일이 개수를 세알리잖아요. 그 약사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보니까. 이 개수 세알리고 또 병원대로 그 마취약이나 이런 건 또 개수 다 세알리면서 하는 건데 이런 자잘한 잡일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블록체인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들이 다? 약국에 있는 업무 개선까지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블록체인도 좀 될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되고 있는 거는 네네. 어떤 제약사에서 약품을 생산을 하면 네네.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도매상으로 가고 약국으로 가고 또 소비자에게 오잖아요. 네네. 그런 유통 과정이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 최종받은 소비자는 이거 거쳐서 약이 온 거구나. 오. 그건 뭐 소고기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한우 이력 관리. 예. 야, 그게 깨끗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좀 중간 마진이 필요한데 그런 마진들이 쏙 사라지는 서비스. 장난을 못 치겠네, 함부로. 야. 이제 정치권에도 도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돈에 다 정부 예산 관리 이런 데 좀. 패깅이 돼 있으면은 좀 많이 깨끗해질 것 같은데. 야. 그리고 또
의료 쪽은 임상시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임상시험 많이 하죠. 임상시험 네. 데이터 아시다시피 네.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쪽이 있고 네네. 뭐 제약사가 주도하기도 하고 여러 음. 주체도 주도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해가지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네네. 어디서는 임상시험 이렇게 진행하다가 음. 중간에 데이터를 좀 바꾸기도 하고 음. 그럼 감독기관에서는 그런 거를 또 잡아내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블록체인을 또 사용을 하려는 거 FDA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이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그 이제 데이터의 매니플레이션이 임상시험에서 큰 문제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유혹을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약회사마다. 왜냐하면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데이터 하나 삐끗했다고 이걸 다 포기를 하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하고 싶은 유혹이 큰데 네. 블록체인이 이제 그걸 근본적으로 막아주니까 네. 네, 이 선생 어떻게 앞으로 이제 연구 못 하시겠네요. 지금까지 저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아니 보셨는데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를 확 마구 노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 네. 이미 얼굴 보여드려야겠네요. 하게 하시는 형태로 다 바꾸셨습니다. 네. 아,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생긴 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중앙 집권에서 이제 개별화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트렌드로서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이게 나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더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식약청도 더 강화시키고, 그죠? 그 투명성을 활용해가지고. 모든 게 더 강화돼서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게 진정으로 이제 중앙 집권을 막는 건지 아니면 길게 보면 중앙 집권을 더 강화시키는 건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여기 저희 슬라이드 좀 잠깐 보시면 네네.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이제 네. 좀 있는 부분인데 네네. 블록체인의 큰 특징 세 가지를 탈중앙성, 투명성, 비가역성 이렇게 세 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환자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 건강 기록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비가역성 그리고 탈중앙성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뭐 임상시험 또 약물 유통 이런 데서는 투명성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른 측면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아, 네. 사실 의료기관이나 뭐 이런 데 입장에서는 뭐 심평원, 식약처는 좀 탈피하고 싶긴 한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군요. 결국 이게 블록체인의 각각 특성에 따라서 이게 발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 블록체인이란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세상에 일반적인 IT 기술로 사실 네. 대부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특히 빠른 컴퓨터 속도를 요구하는 음. 또 네트워크 속도를 요구하는 대용량의 저장소 요구하는 요즘 사실 다들 관심 많은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 네네. 이거는 다 일반적인 IT 기술로 할 수 있는데 예. 그 중에 좀 특별하게 탈중앙성, 뭐 투명성, 비가역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의 블록체인을 일종의 도구로서 가져다가 썼을 때 현재 IT로만 만든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름의 컨센서스가 좀 생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메디칼로 응용하는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회사도 있습니까? 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개에서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저희 거 하기 바빠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좀 신경 쓰기보다는 네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의료 필드에 근접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필드에서의 의료로 네네. 의료 필드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그들의 진행 상황을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었고요. 지금은 그거를 바탕으로 한 의료 서비스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만드시는 플랫폼이 잘 돌아갑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코인도 물론 발행하셨겠죠? 예, 지금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넷이 그거 얘기입니다. 제가 발행했던 ICO를 했던 그 코인이 그 메인넷 기반으로 그 메인넷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렸어요? ICO는 끝났었고요. 2년 전에 끝났고
지금은 그 메인넷이 돌아가고 있고 그 메인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메리패스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시점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좀 따져보면. 네. 예. 한참 뭐 그냥 묻지마 투자할 시절은 아니고, 지난 다음에 플랫폼을 바꿔가지고 ICO를 한 거잖아요. 아, 정확히는 그 묻지마 투자하기 전에 저희가 좀 ICO 먼저 했었습니다. 먼저 했었어요? 예. 2017년 말에 ICO를 했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저희 자체가 컨터 기반으로 하다가 나중에 메인넷을 출시하기로 로드맵이 잡혀 있었고 그거로 메인넷을 출시한 게 작년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예. 로드맵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셨고, ICO는 운이 좋게도 그 폭발적인 붐 나기 직전에 하셔갖고 대박이 나셨구나.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네. 저희가 처음에 ICO하고 처음에 블록체인 일을 사업할 때는 네네. 이렇게 블록체인이 핫해질 줄 몰랐습니다. 어, 네, 2017년 4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는 우리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시키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네.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사람들 많이 이해를 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유, 지금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졌죠. 네. 별소리 다 들어요. 아 진짜요? 근데 네. 교수님이 아마 뭐 특별히 네. 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네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 뭔가 좀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아주시고 의료기관에서도 이걸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사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이제 술도 다가왔는데 조카가 이제 혹시 뭐 세배 절하면 이제 코인으로 이제 주면 좋겠네요. 조카 보고 네.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네네. 거기 월렛에 넘겨줄 수. 당장은 뭐 네. 큰 돈 아니지만 나중에 미래에는 큰 돈 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나도 전화하면 안 될까요? 뭐 네. 야,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 그죠? 네. 손잡코인. 뭐 요즘 애들은 얼마든지 그거 쉽게 이해하고 코인 잘 받아서 간수도 하고 심지어 불리기까지 할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네. 아니 정말 그 두뇌 구조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요즘 초등학생들 제가 손자가 하나 있어서 보고 있는데 네네. 뭐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저기 달라. 저희 회사에 있는 이제 젊은 직원들만 네네. 해도 저랑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그쪽에서도 월급은 코인으로 달라 그럽니까? 그러면? 코인 나름이죠. 저희 회사는 코인으로 주진 않았었는데 네. 실제로 저희 업계에 코인으로 월급 준다든지 이런 데도 꽤 있었습니다. 보너스 정도는 혹시 코인으로 줄 수 있어요? 저희 사실 뭐 보너스는 네. 코인으로 줍니다. 예. 네. 우리 사주 대신에 또 코인 주고. 예. 네,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지만 본봉은 또 좀. 왜냐면 이게 이제 코인을 주면 또 어차피 이제 그걸로 먹고 살려면 거래소에서 바꿔야 되고 그거 자체를 하느니 그냥 회사에서 그냥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게 낫긴 하겠다. 아직까지 거래소에서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아니요, 거래소에서 많이 되고 많이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커밋에도 돼 있고 업비트에도 돼 있고 여러 거래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ICO 하실 때는 그냥 어려움 없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게 어떤 일이든 실제로 해보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ICO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열심히 지금 원하시는 대로 그 블록체인 플랫폼 만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ICO 다시 하네요. ICO는 한 번 하면 다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뭐 포크라고나 하나요? 음, 이런 거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저희 메인넷으로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블록체인을 좀 활용하고 싶다. 저희 거는 뭐 소스 코드에서 다 공개돼 있거든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그런 걸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진료비를 코인으로 받는 날이 올까요? 저희 말고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는 그런 프로젝트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느 의원에서는 이제 원장님들의 개인 관심사로 네네. 우리는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지금 성형외과나 그죠? 피부과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성형외과의 그 특정 이름의 코인을 발행해서 그 코인은 현재는 이제 성형외과 그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이제 성형외과끼리나 아니면 피부과 같이 협력해서 이 코인이 이제 그 성형외과 또 외국으로 또 진출하고 그 외국 간 성형외과에서는 그 코인을 또 활용해서 현지인들이 그 코인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메디블록도 초창기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피부과하고 같이 안 했던가요? 아, 저희가 이제 피부과랑 같이 거기서 결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 결제를 하려고. 예, 하는 거야? 저희는 이제 결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 플랫폼이 충분히 좀 깔리고 난 뒤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의료 데이터 직접적인 활용,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좀 했었습니다. 대학병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의료 데이터를 이제 뭐 클라우드에 넣건 엣지에 넣건 하여간 그런 어떤 인티그리티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기도 하고, 그 예. 외에 뭐 다른 목적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요즘 이제 흥미로운 거는 보니까 이제 환자들의 자기 권리 주장, 데이터 임자, 말하자면 데이터의 소유자가 병원이 아니라 나라는 그런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령 이제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제약회사가 대박이란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나도 좀 그 프로핏을 쉐어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 굉장히 세졌는데 그것 역시 그런 블록체인 같은 영향이 꽤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저희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이 블록체인은 뭐 기술적인 내용도 있는데 블록체인하고 사상이 또 같이 존재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술에 사상 같은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상. 일종의 사상이라 해야 될까? 네. 어떤 철학. 네. 그런데 블록체인에는 탈중앙화라는 철학이 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중앙된 어떤 그런 곳에서 내 데이터나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이런 철학이 좀 매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까지 거대한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내가 제3자에게 넘겨주고 제약사 이런 데 넘겨줘서 거기서 연구했을 때 프로핏을 세어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된 기술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고 철학도 같이 담겨 있는 이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제 프라이버시가 예. 뭐 포켓몬이 막 병원 시스템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세상인데 포켓몬이요. 그 팩스 시스템에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위험하다고 그럴까 재밌다고 그래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인테그리티만 보장이 되면 사실은 시큐리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그런 것을 그 영향을 줄 단체는 그야말로 과학이고 과학. 예. 일반 개인들은 뭐 그렇게 병원 데이터에 설사 좀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뭐 쓸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또 데이터를 흐트러 놓지만 않으면 뭐 그렇게 인테그리티 보장이 된다면 그 우려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그 뉴욕의 어떤 그 예술가가 공원에 405초 이런 거 수거해가지고 DNA를 복원해서 그 사람 얼굴을 재현해서 전시를 열었어요. 네. DNA를 토대로 현재 그 사람 얼굴 얼굴 그 쇼킹하죠. 예술과 과학의 들탁인데 그 공원에서 뭐 침뱉었지 딱 11,000원의 경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침 함부로 못 뱉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고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이게 가는 게 과연 맞나 틀리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블록체인도 그냥 얼마 전에 엄청나게 막그 붐을 불다가 지금 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또 다시 약간 뜨는 것 같은데 어떻게 메디블록도 좀 값이 좀 올랐습니까 요새? 가격적인 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큰 변동은 없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정말 큰 버블이 있었고 지금은 약간 그 버블에서 조금 나온 것 같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블에서 나오면 이제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 쪽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아마 이제 천천히
그렇지만 좀 강하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면 각 병원마다 지금 서울대학은 서울대학병원대로 아산병원 아산병원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각자 움직이는 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죠? 예? 예. 삼성은 이제 아까 보험 워낙 생명 삼성 화재가 그 크고 엄청난 회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보생명도 이쪽 블록체인에 좀 나 들어간 그래, 걸로 알고 예, 있었는데 예, 삼성이 먼저 이렇게 좀 실용화를 먼저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는 정부에서 반드시 비대면 진료를 현실화시킬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때 블록체인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아, 그게 관련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원격 진료랑 그게 관련이 말씀 데이터 문제도 당장 지금 이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를 하려면 네네. 예. 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예. 친실성 이런 걸 좀 담보할 수 있다. 아니, 뭐 가장 근본적인 좀 쉬운 문제가 저도 이제 예. 환자들이 이걸 막 드립이니까 요새 네, 네, 네. 이걸로 할 없이 진료를 환자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드님 뭐 저녁 물을 같이 하니까 네. 어머니가 뭐 잠을 잘 주무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아드님한테 물어보고 약 주느니 내가 이걸로 하고 직접 해서 드리는데 제가 꼭 화상 진료를 고집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그래서 내가 환자 얼굴을 봐야 그 아이디 확인 겸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 또 그런 게 네. 있으시군요. 조작이 가능한 건데. 딴 사람을 해서 약 받아갈 수도 있을 거고, 네. 마약류 같은 건 얼마든지. 예, 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블록체인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부분 중에서 네네. 이제 데이터 진봉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인증 관련해 가지고 네네. 지금 사실 블록체인 쪽이 가장 좀 핫하게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DID라고 해가지고 네네. 어떤 탈중앙화된 인증 방식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야,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의 이런 인증 방식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네네. 나중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도 이 환자가 그 환자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환자가 나한테 사기 쳐가지고 뭐 약 타려고 하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 증명하는 걸로도 다 활용이 될 수 있을 걸로 그게 안 봅니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오피오이드 같은 그냥 막 마약성 진통제 막 타고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면. 아직 먼 얘기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예. 저는 먼 얘기 같지 않던데 사람들이 워낙 빨리빨리 발전하니까.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멀 수도 있는데 외국 어디선가는 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예. 경우 벌써 거의 약 배달도 원격 진료 처방받은 걸 갖다가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나라도 인프라는 다 돼 있습니다. 국방, 마켓컬리 뭐 다. 그 약 배달만 태우면 되는데. 요즘 새벽 1시까지 주문하면 그때 배달해주는 막 이런 네.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네. 네네. 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한이 뭐 이게 응용 파트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이제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앱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D앱? D앱. 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만든 서비스들이 다 D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체적인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을 작년에 출시를 했었고 지금 그걸 기반으로 저희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뭐 지금 POC까지만 한 뭐 병원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의 진보 증명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다 일종의 D앱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충격적으로 본 게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D앱 호스피탈이 생겼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그건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림만 이미지에 나왔는데 D앱 호스피탈이에요. 그래서 야, 참 발빠른 친구들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뭘 가지고 D앱 호스피탈이라고 그러는지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뭐 아는 거 없으세요?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깜짝 놀란 게 교수님 너무 잘 알고 많이 알고 계세요. 오기 전에 서칭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걸 참 재미있게 설명하려면 실력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그런 만한 실력을 가지려면 정말 아니 오늘도 무려 PPT를 한 80여 장, 거의 100여 장 가까이. 다 이은솔 대표가 준비한 거고 또 인터넷에 떠 있는 이은솔 대표
PDF 파일을 내가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딴 사람 거 안 갖고 왔어요. 이 대표 것만 갖고 왔어요. 사실 그게 친본이 맞습니까? 네, 신분이겠죠. 친본이 예, 해시값을 좀 구해뒀어야 되는데 네, 네.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데. 네. 또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혹시 그 인스타그램에 예. 해시태그라고 있잖아요. 예. 해시태그하고 해시값하고 조금 의미가 다르죠? 다르면서 다른데, 같기도 하고. 예, 그러네요. 우리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블록체인 전문가는 연봉이 센가요? 야, 이 오. 현실적인 질문. 굉장히 있어요? 현실적인 예. 전문, 예. 감사합니다. 이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정의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블록체인은 보통 잘 아시는 분이 보통 비즈니스 영역 또 금융 영역에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그 개발로서 구현을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비즈니스나 금융 잘 하시는 분은 아무리 셀 것 같은데. 엄청. 사실 좀 케바케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기존에 금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 좀 뭐 아무래도 사람이 원래 받던 대로 보통 받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좀 준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세다는 얘기죠, 페이가. 네. 그쪽. 뭐 금융하시는 근데 분들은 그건 뭐 금융의 어떤 스페셜티 때문에 센 건지 블록체인 때문에 센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건. 저는 뭐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라고. 어떻게 블록체인 직원들은 되게 상대적으로 메디블록 좋습니까? 저희 회사 연봉 좋습니까? 다 셉니다 지금. 진짜요? 메디블록을 일단 들어가시죠. 어, 저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자리가 이게 체인 아카데미라고 네. 그 블록체인 전문가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여기가. 네네. 체인 아카데미 강남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개발자 측면에서 또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개발 잘하시는 분들은 네. 어차피 이 블록체인 개념을 빠르게 배우시고 또 구현하시는 것도 빠르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결국 이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 블록체인 전문가가 좀 쉽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래서 네. 그렇게 개발에 관심 많고 네. 잘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죠. 그럼 블록체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그런 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배우려면 뭐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사실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한 이런 방법론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어요. 네네. 아마 뭐 다들 뭐 아프리카나 뭐 너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네네. 혼자서 독학하는 뭐 개발자 되기 위한 5가지 방법 약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봐야 됩니다. 네네네. 실제로 막 책이나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은 짜봐야지. 직접 프로그램을 짜본다고요? 예, 우리 의사들이 환자 대상으로 프랙티스 해봐야 네. 의술을 진짜 익힐 수 있는 것처럼 아. 프로그램도 진짜 짜보고 그걸로 간단한 서비스라도 해보고 이래야지 사실 개발자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블록체인 관련된 것도 좀 간단한 거라도 짜보고 뭐 오픈소스 공개된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활용도 해보고 이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무조건 메디블록에서 인턴을 해야 되겠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그런 기회를 갖기가 뭐 메디블록 인턴하기 최고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네. 저희 회사 정말 오시면 많은 거 배워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인턴 지원하세요. 많이 받습니까, 인턴도? 많이 받습니다. 네. 인턴도 좀 세게 주나요? 괜찮습니다. 저희 네. 다른 기업들, 음. 다른 대기업들 인턴 못지않게 줍니다. 오, 예, 오. 괜찮네요. 네. 많이들 지원하세요. 네. 언제든지 아, 예. 네. 사람 부족으로 항상 시달리는 기업이라 뭐잘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네네네. 문제가 부족한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이지. 예. 예. 앞으로 향후에 계속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음. 쪽이고 아무래도 응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설계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주 연봉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수요에 비례해서 네. 전망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물론. 네. 일단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기본으로 이제 갖고 있고 인턴을 지원해야 되겠죠. 프로그래밍을. 뭐 저희 꼭 회사에서 개발자만 뽑는 건 아니긴 한데 아, 예, 개발자가 가장 많이 필요하긴 하죠. 코딩을 반드시 알아야 되나요?
저희 회사 공고가 사실 뭐 원티드나 부캐펀치 이런 데 떠있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발자리 제일 많이 뽑긴 합니다. 코딩을 할 줄 아는. 네. 요즘 이제 사실은 강남이 이게 그 블록체인의 강호잖아요. 메카, 강호. 예, 메카 강호인데 거기에 보면 뭐 자칭 코딩의 신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예, 그 신이라고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질 것까지는 없죠. 그래도 코딩의 기초만 가지면 인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셔가겠습니다. 예.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그 대통령님이 병원생이십니까? 라고 하신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의사 출신이고요. 이건 영상학과 선생님인데 이제 영상학과를 이제 트레이닝 받고 바로 이제 현장에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진출하셔가지고 1세대 블록체인 예. 1세대로서 우리나라 메디컬 블록체인으로 최초죠. 최초로 예. 하고 있는 사람. 저는 길병원 이현쌤입니다. 예, 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네네. 저는 의사인데 이제 기자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네. 진출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그럼요. 그죠? 이제 네. 의사의 의미도 많이 달라졌어요. 네네. 전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TV 앞에 앉아 있을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진짜 1년 만에 이렇게 뭐 다 바뀌니까 이게 네. 좀 필요도 하고 그죠? 네. 이런 저도 제가 이런 방송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요. 네.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 아니고 대통령님? 예. 문재인 대통령 아니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아, 어떤 질문인데도 괜찮습니다. 야, 대박이네요. 네. 네네네. 아유, 예. 네. 아, 질문하는데 한참 걸리나 보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네네. 질문을 그럼 다음 시간에 받는 예. 걸로 하고 우리 마치는 게 어떨까요? 예, 우리 뭐 이인솔 대표님은 이제 원하시면은 간혹 모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대통령님, 요거는 이제 그 서울 성모병원 가셔야죠. 허리 우리 질환에 관련해서 우리 따로 하나 이제 코너 한번 마련할까요? 네. 허리요. 네네네. 아 좋죠. 네. 저는 또 허리하면 또 신경외과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예, 분야이십니다. 이현생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네. 저는 이제 척추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이제 손 떨리고 머리 흔들고 하는 분들, 또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 제가 치료를 하고요. 네네. 척추는 또 제 제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신경과로 가면 이제 신경외과 그죠? 예, 신경외과, 예. 정형외과. 네,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하셔도 제가 웬만한 건 또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네네. 원하시면은 또 척추 전문을 하는 제자나 동료를 모시고 나오면 됩니다. 사실 뭐 딴 얘기지만 저 척추관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궁금해하고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네네네. 요구가 있으시면 이제 한번 하시죠 뭐. 예. 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무좀도 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직도 못 해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심장님 여전히 그죠? 우리 예, 심장님 10년 전에 이현 선생님을 글쎄요, 병원에서 예. 식당 밥을 사줬다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아쉬워하셨네. 아이디를 좀 밝히세요. 네, 네. 친구를 좀 밝히세요. 지금 누구신지 모르시는데 이렇게 예. 저번에 심장님은- 예. 저번에 심장님을 아, 밝혔습니다. 예. 네. 심장님은 단장님 굉장히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들어와 주시고 또 맛있는 거 안 사주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병원 밥 예. 사줬다고. 글쎄요,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짜게 놀았는데 그때. 네. 제가 뭐 글쎄요. 하여간 아무튼 이제 그 블록체인은 이게 자꾸 이제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요. 예. 앞으로 미래에는 실제로 뭔가 이제 누구나 다 한 번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메디칼의 어떤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블록체인 없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네. 곧 올 것 같은 아, 생각이 그렇습니까? 들고요. 네네. 거기에 이윤돌 대표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빨리 투자하자 우리 가서. 투자하겠습니다. 네네. 제 손자를 빨리 키워서 인터넷에 들여보내야 돼요. 그래서부터. 네. 열심히 와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예. 그래야 이제 EV3 정도면 갖고 놀아요. 오. 네. 그러니까 코딩의 개념은 있더라고요. 프로그래밍에. 자, 마무리하시죠, 선생님. 예. 아유,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느라고 많이 애쓰신 우리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주시느라고
이은솔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종종 모실 것을 약속드리고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초대하시면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근처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서 초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소를 빌려주신 최인 노영구 아카데미 대표. 노영구 대표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장소가 바뀌었고 어설픈 진행한 점 참아주시고 잘 끝까지 애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도 열렬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